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리즈에서 황제 내경의 사계절 양생법을 배웠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동의보감, 조선시대 허준 선생이 남긴 위대한 유산입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가 인정하는 의학백과사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자랑입니다. 오늘은 동의보감이 무엇인지, 허준 선생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것을 배워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허준, 서자에서 어휘까지. 천안 신분의 시작. 허준 선생은 1539년 조선 중기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양반이었지만 어머니는 천민이었습니다. 서자, 첩의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서자는 과거 시험도 볼 수 없었습니다. 관직에 오르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학은 달랐습니다. 의술은 실력만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허준은 어려서부터 의학에 천재적 재능을 보였습니다. 스승 유이태에게 배우며 실력을 키워갔습니다. 선조 임금과의 만남. 허준의 재능은 곧 조정에 알려졌습니다. 1573년 34세의 나이에 내의원에 들어갔습니다. 내의원은 임금과 왕실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허준은 뛰어난 실력으로 선조 임금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1590년 선조 임금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모두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허준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임금을 돌보며 새로운 처방을 시도했습니다. 기적처럼 선조 임금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허준은 선조의 주치의가 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의 실현.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선조 임금은 한양을 버리고 의주로 피난 갔습니다. 허준은 임금을 따라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허준은 임금의 건강을 지켰습니다. 피난길에서 허준은 백성들의 고통을 목격했습니다. 전쟁으로 다친 사람들, 굶주리는 사람들, 전염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의원이 없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며 허준은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때 허준은 결심했습니다. 백성들이 쉽게 읽고 따라할 수 있는 의학책을 만들겠다고. 양반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위한 책을 쓰겠다고. 동의보감 집필의 시작. 1596년 선조 임금은 허준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의학백과사전을 만들라고. 허준은 기쁘게 명을 받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1608년 선조 임금이 승하했습니다. 광해군이 즉위했습니다. 광해군은 허준을 신임하지 않았습니다. 허준은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유배형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허준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동의보감 집필에 쏟았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민간 요법을 수집했습니다. 산과 들을 헤매며 약초를 연구했습니다. 15년의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동의보감의 완성. 1610년 드디어 동의보감이 완성되었습니다. 총 25권 25책, 방대한 분량이었습니다. 중국 의학서 85종을 참고했습니다. 우리나라 의학서와 민간 요법을 집대성했습니다. 허준이 직접 치료한 경험도 담았습니다. 동의보감은 단순한 의학책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고 생활 지침이었고 인간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1613년 광해군은 동의보감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허준을 다시 불러보양의 자리를 주었습니다. 1615년 허준은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동의보감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2부 동의보감의 구조와 철학. 동의보감의 구성. 동의보감은 크게 5부로 나뉩니다. 내경편, 외형편, 잡병편, 탕액편, 친구편입니다. 내경편은 몸속 장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심장, 간, 비장, 폐, 신장의 기능과 질병을 다룹니다. 외형편은 몸 밖으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머리, 눈, 귀, 코, 입, 치아, 목 등, 가슴, 팔다리 등을 설명합니다. 잡병편은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기, 기침, 설사, 구토, 두통 등 일상적인 병부터 중병까지 다룹니다. 탕액편은 약재와 처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1400여 가지 약재의 성질과 효능을 설명합니다. 침구편은 침과 뜸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혈의 위치와 침 놓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몸과 마음의 통합. 동의보감의 가장 큰 특징은 몸과 마음을 하나로 본 것입니다. 허주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몸이 건강하다고. 몸이 아프면 마음도 병든다고. 내경편의 첫 장은 정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 기, 혼, 백, 의지를 설명합니다. 정신이 맑아야 오장육부가 제대로 기능한다고 강조합니다. 스트레스가 병의 근원이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400년 전에 이미 심신의학을 말한 것입니다. 현대의학이 20세기에 와서야 인정한 개념입니다. 허주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 동의보감은 치료보다 예방을 강조합니다. 병이 생긴 후에 치료하는 것은 하책이라고 했습니다. 병이 생기기 전에 막는 것이 상책이라고 했습니다. 양생법, 즉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올바른 식사,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을 강조했습니다. 계절에 맞는 생활, 절제된 생활을 권장했습니다. 이것은 황제내경의 철학과 일맥상통합니다. 허주는 중국의 지혜를 받아들이되 우리 실정에 맞게 재해석했습니다. 조선의 기후, 조선 사람의 체질, 조선에서 나는 약재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동의보감, 동쪽 나라 의학의 보배로운 거울입니다. 서민을 위한 의학. 동의보감의 또 다른 특징은 서민을 배려한 것입니다. 비싼 약재 대신 구하기 쉬운 약재를 소개했습니다. 복잡한 처방 대신 간단한 처방을 많이 실었습니다. 집에서 키울 수 있는 약초, 산과 들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를 우선했습니다. 민간요법도 적극 수용했습니다. 할머니의 지혜, 시골 의원의 경험을 존중했습니다.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백성을 위해 한글 표기도 병기했습니다. 그림을 많이 넣어 이해를 도왔습니다. 허준의 마음은 명확했습니다. 의학은 양반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의 것이어야 한다고. 건강은 신분에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모두의 권리라고. 3부 동의보감의 세계적 가치. 동아시아 의학의 정수. 동의보감은 출간되자마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조선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주목했습니다. 1613년 중국에서 처음 출판되었습니다. 중국 의학자들이 극찬했습니다. 조선의 작은 나라에서 이런 대작이 나왔다니 놀랍다고. 1724년 일본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에도 시대 내내 일본 의학의 교과서로 사용되었습니다. 동의보감은 중국 의학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의학을 기반으로 하되 조선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창조적 작품이었습니다. 1400여 가지 약재 중 상당수는 한반도에서 나는 것들이었습니다. 처방도 조선 사람의 체질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이 동아시아 의학의 새로운 경지를 연 것입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2009년 동의보감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한국의 13번째 세계 기록 유산이었습니다. 유네스코는 등재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동의보감은 17세기 동아시아 의학 지식의 총체입니다. 예방의학과 공중보건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구적 저작입니다. 서민을 배려한 인본주의 의학의 모범입니다. 목판본으로 제작되어 널리 보급된 문화적 성취입니다. 현대에도 여전히 참고되는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전 세계가 인정한 것입니다. 400년 전 조선의 의원이 남긴 지혜가 21세기에도 빛나고 있다는 것을. 현대의학과의 만남. 동의보감은 박물관의 유물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숨쉬는 의학서입니다. 한의학대학에서 필수 교재로 사용됩니다. 한의사들은 동의보감을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현대과학으로 동의보감의 처방을 검증하는 연구도 활발합니다. 놀라운 것은 많은 처방이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삼의 면역력 강화 효과, 도라지의 기관지 개선 효과, 생강의 소화 촉진 효과 등은 현대의학도 인정합니다. 침구의 효과도 세계보건기구가 공식 인정했습니다. 편두통, 요통, 관절염 등 수십 가지 질병의 침술이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의보감은 현대의학과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완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서양의학이 급성질환과 응급상황에 강하다면 동양의학은 만성질환과 예방에 강합니다. 둘이 만나면 최고의 의료 시스템이 됩니다. 엔딩. 여러분, 오늘은 동의보감과 허준 선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천안 서자로 태어나 조선 최고의 어이가 된 허준. 임진왜란의 혼란 속에서도 백성을 위한 의학서를 완성한 그의 집념. 4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가 인정하는 동의보감의 가치. 다음 편에서는 동의보감의 양생편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비법들입니다. 허준 선생이 우리에게 남긴 선물을 하나씩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